고우의 수학 1888년이다. 이 그림은 고우가 파리라는 대도시에서의 생활의 실증을 느끼고 1888년에 프랑스 남부지방인 아르레에 정착하면서 그린 그림인데 1890년에 권총 자살을 하기까지 2년 남짓한 기간이 소위 아르시대로 명명되는 한묶음의 작품 활동 시기이다. 고우는 아르레에 정착하면서 밀밭이라든지 하는 들판 풍경을 자주 그린 것으로 보이는데 물론 지역적인 특성상 고우의 시선에 자주 들어오기 때문에 들판 풍경을 많이 그렸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고독한 생활을 하였던 고우로서는 심리적인 안정을 찾고 싶었던 것인지도 모르겠다. 물론 아르시대의 풍경화만 많이 그린 것은 아니고 인물하든 정물하든 다양하게 활발한 작품 활동을 했다. 우편 배달부 조셉 룰랭의 초상 1989년 이 시기는 고우가 화가 공동체를 위해 고갱과 함께 노란 집에서 생활했으며 고갱과의 불화로 자신의 인쪽 귀를 자르기도 했고 고우의 대표적인 해바라기도 이 시기에 그려졌다. 이 그림 수학은 전형적인 풍경화라고 볼 수 있겠는데 고우는 인물화라든지 정물화라든지 풍경화라든지 여러가지 분야의 그림들을 다양하게 그렸지만 소위 풍경화라고 부를 수 있는 그림들에서도 고우만의 특징들이 나타난다. 먼저 그림의 구도를 보면 전체적으로 수평적인 구도를 보인다. 들판 그림이니 당연히 수평 구도이지 않겠느냐고 할지 모르겠지만 고우의 다른 그림들과 비교해보면 고우만의 수평적 기법은 더욱 확실해진다. 아래의 그림들을 보자. 스케브닝겐의 바다 풍경 1882년 화면을 극단적으로 3등분으로 수평분할하였다. 까마귀가 나는 밀밭 1890년 극단적으로 2등분으로 수평분할하였다. 아르레 롱강이 별이 빛나는 밤 1888년 극단적으로 2등분으로 또는 3등분으로 수평분할하였다. 기차와 마차가 있는 풍경 1890년 극단적으로 2등분으로 수평분할하였다. 두 번째로는 역시나 고우만의 색채 감각을 들 수 있겠다. 이 부분은 다른 영상 협족도가 있는 정물을 참고하시기 바란다. 까마귀가 나는 밀밭 같은 경우에는 노란색과 파란색의 감청 색계통이 선명하게 보색 대비를 이루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아르레 롱강이 별이 빛나는 밤의 경우에도 별빛과 불빛의 노란색과 하늘과 바다의 파란색 계통이 보색 대비를 이루고 있다. 색채만으로 보색 효과를 얻기 어려운 경우에도 어떤 식으로든 수평적 분할을 명확하게 하려는 노력이 엿보인다. 그런 점들을 고려하면서 수학이라는 그림을 다시 감상해보면 고우가 그림 속의 사물들을 표현하면서 색상 선택에 있어 색채 효과를 의식하였음이 더욱 분명해지게 된다. 얼핏 보면 단순히 아름다운 풍경이라고만 생각되어지던 그림이지만 사실은 그림 속의 사물들 하나하나가 저마다 자기만의 역할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은 색상 대비표인데 고우의 그림들을 감상하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색상 대비표를 참고해서 보색 대비를 염두에 두고 그림 감상을 해보면 화가가 그림에서 왜 이 계통의 색상을 사용했을까라는 기술적인 부분까지 눈에 들어오면서 그림 감상이 한층 더 즐거워진다. 사람들은 고우를 흔히 후기 인상파 화가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어떤 화가를 무슨 주의, 무슨 파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조금은 어색하다. 고우만 하더라도 짧은 작품 활동 시기 동안 드로잉을 포함하여 수천 점의 작품을 남겼는데 여기에는 자연주의, 사실주의, 인상주의, 표현주의 등 여러 화풍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림을 감상할 때는 후세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구분해놓은 틀에 매이지 않고 그림 자체의 표현이도와 화가의 주변 상황을 고려해서 감상하는 것이 올바른 방식인 것 같다.